우리는 보통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 감사와 상호 존중,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상호작용 속에서 친절은 신뢰를 쌓고 인간이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당연한 원칙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적용하는 순간 모든 것은 극적으로 그리고 위험하게 변질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지혜는 나눌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이야기가 지금 꼭 필요할 그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친절을 보통 사람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한 마음을 호의의 제스처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친절은 단지 하나의 기회일 뿐입니다. 착취할 기회, 조종할 기회, 그리고 당신에 대한 우월감을 유지할 기회 말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깨지기 쉬운, 과장된 자아상을 지켜내려는 처절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외부의 인정에 기대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심과 찬사를 갈망하는 동시에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친절을 통제의 도구로 비트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당신이 연민을 보일 때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돕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약하군. 이것은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어진 친절은 당신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을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갈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는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는 그들의 오만한 믿음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계속 착취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큰 친절을 베풀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인내와 관대함이 결국 그들의 행동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깊은 실망과 탈진 상태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친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친절은 사랑이나 상호 존중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친절은 나약함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당신이 휘두를 수 있는 사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더 많은 친절을 베풀수록 그들이 더욱더 선을 넘는 이유입니다. 이런 패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교활하게 파고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사소한 조종, 가벼운 비판.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선량한 친절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친절한 것이 옳은 일 아닌가요?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고상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친절한 것과 순진한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끝없는 연민을 베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가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일입니다. 진정한 친절에는 명확함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민이 조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호함을 이용해 번성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친절이 언젠가는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그 망설임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용해 통제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하고 확고한 경계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격 없는 친절을 베풀기를 멈출 때, 그들의 나쁜 행동에 당신의 인내와 공감으로 보상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그들의 전략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친절을 거두는 순간,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더 이상 온정과 이해로 반응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자아상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노, 비난, 혹은 당신을 다시 복종시키려는 죄책감 유발 시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에게 강요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역할 없이는 당신에 대한 그들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거두는 것이 잔인해지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냉철한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관대함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나르시시스트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그들이 쉽게 조종할 수 없는 현실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힘은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절이 귀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그 자산을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귀한 자산을 오직 착취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취약점을 이용하는 데 능숙하며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는 죄책감을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하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죄책감은 우리의 도덕성과 책임감과 깊이 연결된 심리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자신을 의심하고 경계선을 허물고 평소라면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을 용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역학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 실패, 심지어 행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을 영원히 자신에게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 조종의 대가이며 죄책감은 특히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공감 능력, 즉 친절하고 양심적이려는 당신의 타고난 성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걸까? 또는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이 무너질 거야.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 기능장애를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책감에 따라 행동하도록 내버려 둘수록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죄책감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건강한 형태의 죄책감은 당신이 자신의 도덕률을 위반했다는 내부 신호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당신의 행동이 해를 끼쳤을 때 경고하고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행동을 둘러싼 거짓 서사를 만들어 이 본능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 빚지고 있다는 증거로 예곡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주장할 때마다 그것을 잔인함으로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그을 때마다 그것을 배신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깊이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곡은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종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 회의의 순환에 갇힐 때까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또는 저 사람이 힘든 게 나 때문인가? 와 같은 질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정신적 안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너무 얽매이게 만들어 자신의 필요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원하는 자리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죄책감에 짓눌려 떠나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 심리적 덫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진짜 죄책감과 조작된 죄책감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책감은 당신이 정말로 잘못했을 때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반면에 조작된 죄책감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결과입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 조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용납되고 용납되지 않는지를 결정할 권리가 당신에게 없다고 확신시킴으로써 번성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에게는 경계선을 설정할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내면화하는 순간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현실 감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일단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은 훨씬 더 쉽게 조종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기만적으로 단순하지만 심오하게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아는 일들을 부인하며 당신이 상상하고 있거나 너무 예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재구성하며 사건이 당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왜곡들이 쌓여
당신을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전술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려는 욕구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더 이상의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들의 현실 버전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명확하게 볼 때, 그들의 왜곡이 진실이 아닌 통제에 관한 것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자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를 당신이 그들의 거짓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되찾는 것은 지적인 명료함과 정서적인 강인함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다르게 설득하려 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되찾으면 당신은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확고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그 본질상 나르시시스트의 통제 감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당신의 자율성을 침식하며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종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그 역학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요구와 당신의 안녕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계선은 상호 이해, 즉 서로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계획에 대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 시간, 그리고 관심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없다면 그들은 위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호 교환에 만족하지 않고 지배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 세계의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경계선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분노, 심지어 매력을 이용하여 당신의 결심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이 잔인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희생자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조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이 그토록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경계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경계선을 유지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침해하는 데 혈안이 된 사람에게 당신의 경계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입지를 잃은 것입니다. 경계선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조건을 정의할 당신의 권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약화시키는 또 다른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방법은 그들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탄, 두려움, 심지어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 번성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반응이든 그들의 중요성과 통제 감각을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 감정적 연료를 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그들의 시도로부터 벗어날 때 당신은 그들에게서 중요한 힘의 원천을 빼앗는 것입니다. 감정적 무관심은 단순한 회피나 수동성과는 다릅니다. 속으로 분노하며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지배력을 진정으로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에 그 감정적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다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초연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조작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 자신의 반응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당신이 이러한 전술들이 무엇인지 인식하면 그것들은 많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게임을 보게 되고 그 게임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무관심은 잔인함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깨지기 쉬운 자아 감각을 안정시킬 책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를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은 그들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 구조에 바로 그 기초를 타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세계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고 당신의 행동을 형성하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그 위치에서 제거할 때, 당신이 그들의 영향력과 독립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의 중요성에 대한 환상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없이는 당신에 대한 그들의 힘이 무너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관계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방향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대신 당신 자신의 성장, 당신 자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들이 의존하는 바로 그 생명줄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심리적 현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당신의 열정에, 당신의 관계에, 당신의 안녕에 투자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작은 당신의 감정적 의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급자족하게 될 때, 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이나 불승인에 좌우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함보다 더 불안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저자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서사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건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부과한 정체성 대신 당신의 진정한 열망을 반영하는 삶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당신 자신의 심리적 주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가지면
아무리 교활한 나르시시스트라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다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약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고 당신의 안녕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도 아무리 설득력이 있더라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위해 그 권위를 되찾는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깨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